안녕하세요. 키워드 클래스의 지구덕입니다. 오늘의 키워드 클래스는 폭력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해요. 여러 생각들이 머리를 막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폭력이 뭐지? 힘. 근데 힘만 가지고 폭력이라고 할 수 있나? 힘이 조절되지 않아서 누군가에게 피해가 끼쳐지면 그것도 폭력인 것 같아요. 그런데 피해가 끼쳐졌는데도 UFC 경기 같은 것들을 보면 합의된 상황에서 상대를 때리기도 하고 아주 위험한 기술들을 쓰지만 이걸 또 폭력이라고, 폭력성은 있지만 폭력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스포츠 경기 안에서 또 우리 다양한 사회 문화들을 보면 그 안에 어떤 좀 폭력적이야 라고는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지만 어느 정도의 규칙성 안에 있으면 그걸 폭력으로 규정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폭력이라는 게 우리 귀에 자주 들려오게 될까? 우리 아이들을 보면 이전보다 싸우고 또 화해하고 늘 있어 왔던 일들인데 학교 현장 내에서 선생님들이 감당하기에는 좀 버거운 이런 폭력성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 같으면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선생님이 또 아이를 중재하기도 하고 혼을 내기도 하고 했던, 조절할 수 있는 어떤 힘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요즘에는 그 부분들이 선생님들이 감당하시기에는 어려운 정도를 넘어서는 경우들도 있고, 또 그런 상황에 노출된 다른 챙겨야 되는 수많은 아이들을 생각하다가 실제는 중재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하지도 못하고 저렇게 하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에서 소진되는 이런 일들을 많이 봅니다. 우리 안에는 그런 폭력성이 또 왜 이렇게 또 폭력이라는 게 좀 조절이 되지 않고 그럴까? 또 우리 아이들은 어떤 마음에서 그런 폭력적인 행동이나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될까? 이런 여러 가지들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떠올렸던 게 폭력이라는 근원적인 부분들이 우리 안에 있을까라고 이렇게 생각해 봤는데 떠올랐던 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우리 함무라비 법전에 있었던 내용이기도 하고 또 성경책에 나와 있기도 합니다. 저는 성경책에 이 구절이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사랑을 강조하는 우리 기독교인데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대라라는 말이 있고, 그럴 정도로 원수를 사랑해라. 이게 저는 기독교 정신이라고 생각했는데 성경책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있어요. 그래서 눈을 상하게 하면 눈으로, 팔을 상하게 하면 팔로, 생명은 생명으로,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너무 잔인한 복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 내용 안에도 폭력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좀 있어서 이 이야기로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원칙이 잔인한 그런 아주 복수의 그런 이야기인가? 그렇지가 않다라는 의견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눈을 다쳤어요. 상대가 내 눈을 상하게 했어요. 그러면 그 원칙에 따르면 나는 그 상대의 눈을 동일하게, 내 오른손 눈이 상했으면 오른쪽 눈을 상하게 하면 되는 부분인데, 실제 우리가 오른쪽 눈을 상대의 실수든 의도든 상하게 되면 엄청나게 아프겠죠. 또 분노하겠죠. 내 시력을 잃었는데 눈 하나만 상하게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위해를 또 상대를 공격하게 된다는 부분입니다. 짜증, 또 공격성, 이런 부분들이 전념성이 있고 또 상대에게 더 크게 가게 되어서 예를 들면 말다툼을 하다가 주고받고 꺼져야 되고, 한 대 치고받고 멈춰야 되는데 왜 자꾸 이렇게 들불처럼 일어나는가 했을 때 이 원칙이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는 철저하게 좀 자기중심적이고 내가 보고자 하는 것들만 보는 습성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아이들은 이 부분들이 더 강하고, 또 메타인지가 잘 안 되는 우리 ADHD를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은 그런 부분들이 더 큰 것 같아요. 상대가 나에게 말실수를 했어요. 아니면 의도적인 욕설을 한다거나 살짝 위해를 가했어요. 그러면 그만큼 내가 상대에게 돌려주고 한다면 큰 상황이 벌어지지 않는데 나는 엄청 크게 당했다고 생각해요. 거기에는 내 자존심을 건드렸다, 아니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장면을 다 봤다,
그래서 실제 가해진 것보다 내가 받아들이는 그런 강도는 훨씬 크다는 거죠. 그리고 그 부분을 그때 해결하지 못하면 밤이 되어서 잠 못 주무신 적 있습니까? 잠이 안 올 때 안 좋은 생각들이 계속 돌아요. 반추라고 하는데 그때 내가 이렇게 했더라면 걔는 왜 그랬을까? 난 너무 바보 같았어. 그 친구 너무 못됐어. 다른 아이들은 날 비웃었어. 수많은 안 좋았던 기억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돌고 하면서 내가 받았던 피해는 이만큼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됩니다. 그걸 가지고 상대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급발진으로. 이미 상황들은 다 종결된 줄 알았는데 본인은 억울한 감정들이 터져 나와서 하기도 하고 상대에게 시비를 붙이다가 오히려 당했던 것보다 훨씬 큰 것들을 돌려주고, 그러면 1차 원인을 준 친구는 있지만 자기는 이미 잊어버리기도 하고, 그리고 아니면은 뭐 좀 실수를 했다 하더라도 그게 크게 생각 안 했는데 이 친구는 훨씬 크게 나에게 돌려준 거예요. 그걸 내가 너무 미안해, 너한테 큰 실수를 했어, 이렇게 인격적으로 잘 준비된 청소년은 거의 아마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에게 더 크게 다시 복수의 의미 아니면 더 크게 돌려주는, 이게 2번, 3번 반복하다 보면 아주 말싸움이 커져서 물리적인 충돌이 나서 큰 싸움이 되기도 하고, 내가 신체적으로 할 수 있는 힘이 부족하다고 생각되면 이제는 물건을 들 수가 있겠죠. 주먹은 약한데 칼은 더 세잖아요. 망치는 더 세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로 나의 약함을 보완해서 상대에게 이제 위협을 가하기 위해서 칼을 들기도 하고 의자를 집어 던지기도 하고 유리창을 깨기도 하는 이런 행동들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주고받고 조절되지 않을 때, 그리고 내가 받았던 이 피해는 더 크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 이 부분들이 우리 학교 현장 내에서는 특별히 아이들이 많이 이렇게 교실 내에 많잖아요. 20명 남짓한 우리 아이들, 또 30명 가까이 되는 친구들 사이에서는 수많은 이런 주고받는 감정들, 또 말 실수, 약간의 폭력성, 이런 부분들이 얼마든지 확대 재생산될 수 있는 상황들이 우리 교실 안에는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선생님들은 다 이제 컨트롤하고 싶고, 근데 생각들이 복잡해요. 이 친구와 동일하게 공평하게 이 부분을 잘 다뤄주고 싶은 마음들도 있고, 그리고 또 이런 상황들에 노출된 다른 친구들, 그 친구들을 어떻게 좀 도와줄까 하는 이런 마음들도 있고, 또 때로는 그 친구가 너무 또 폭력성이 심해서 노출된 친구들이 거의 트라우마에 가까운 이런 상황들이 있다라고 하면 이 친구들을 보호해야 되는 생각도 들지만 그 상황을 내가 컨트롤하지 못한 책임의 이슈가 또 있을 수 있습니다. 나 때문에 이런 상황들이 벌어졌나? 또 이런 노출된 친구들은 어떡하지? 이런 너무 많은 생각들이 있어서 실제는 적절히 중지한다거나 감정을 잘 컨트롤해서 아이들을 화해시키고 중지하는 이런 시도가 사실상은 거의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느끼는 그런 감정들을 선생님도 느낄 수 있고, 또 선생님도 역시 사람인데 우리가 선생님들에 대해 가지는 기대는, 어머니들은 학교 선생님이시니까 그런 거 다 하실 수 있잖아요. 지혜롭게 중재하실 수 있잖아요. 원칙을 세워서 공평하게 아이들의 마음을 다 좀 조절해주고, 또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고 편애하지 않고 하실 수 있잖아요. 우리가 아마 선생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이럴 텐데, 그런 기대감에 우리 선생님들이 다 부합하고 하기에는 지금 학교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그 수준을 이미 넘어서지 않았나,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아이들 사이에서는 그럼 어떤 이런 폭력, 또 폭력성 문제가 되는가? 또 저는 정신과 의사인데 실제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만나보고 했을 때 어떤 상황에서 폭력이 벌어지는지를 이렇게 보고합니다. 상대를 때리기도 하고 또 나를 때리기도 해요. 자해, 타해의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조절되지 않는 감정 때문에 그런 폭력으로 이어지는 경우들을 봅니다. 불안할 때 코를 때리는 아이가 있었어요.
자기 코를 코피가 날 때까지 이렇게 때리는 이 행동으로 인해서 입원 치료까지 하게 됐는데, 그 아이의 패턴을 이렇게 읽어보고 하니까 자기가 어떤 실수를 했거나 잘못을 했거나 아니면 상대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평가에 아주 예민한 친구인데, 그런 것들이 다 불안의 이슈로 작용을 합니다. 또 다른 친구들이 말다툼하는 그런 조금 톤이 높게 싸우는 듯한 이런 느낌이 있어도 아주 불안을 느꼈던 친구인데, 그런 불안들을 경험할 때 어떻게 할 바를 몰라 해요. 그러다가 자기 코를 막 때립니다. 불안한 그 마음이 너무 힘든데 차라리 그냥 내가 이렇게 맞으면 이 상황이 끝날 것 같은, 내 몸을 내가 상하게 한다,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거의 뭐 자해랑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는데, 불안을 조절하기 위한 이런 폭력성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거를 코를 때리면 안 돼라고 해서 말리는데, 말리는 선생님을 또 때려요. 그럼 이제 타해로 또 이어지기도 합니다. 불안으로 말씀드렸던 이런 불편한 감정들, 힘든 감정이 제대로 소화되지 않고 표현되지 못했을 때 폭력으로 이어지는 모습들도 우리는 쉽게 또 볼 수 있습니다. 관계 문제도 그 원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불편한 관계들이 있을 때 그 부분들을 잘 이렇게 원활하게 말로 풀고 이렇게 하면 참 좋은데, 제가 뒷담화한 것 같고 또 다른 아이들이 다 비난하는 것 같고 사람들의 시선이나 이런 부분들, 거기에다가 나의 그런 낮은 자존감, 이런 부분들의 이슈까지 이렇게 맞물리게 되면 폭력으로 이어지는 모습들을 또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피해를 받았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관계 문제에서 폭력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모습들도 쉽사리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폭력, 같은 폭력인데 앞에는 약간 좀 짠한 느낌이 있잖아요. 너무 조절되지 않아서 저런 것 같아, 내가 도와줘야 되겠어, 저 불안을 조절해 줘야 되겠어, 이런 폭력도 있지만 우리가 좀 무섭게 느끼는 폭력도 있어요.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우리가 그런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같은 폭력인데도 불구하고 저 친구랑 내가 연결이 되면 내가 위험한 일을 당할 것만 같고 밤거리를 다니면 안 될 것 같은 이런 느낌의 그런 위협이 되는 그런 폭력도 봅니다. 감정이 아주 배제된 듯 같은, 충동적이지 않고 아주 의도를 가지고 상대를 괴롭히고 또 그걸 또 뭐 기뻐하거나 재밌어하는 이런 모습들의 폭력성을 볼 때는 우리 마음이 이제 되게 불편해지기도 합니다. 그냥 품행장애 친구들, 특별히 이제 상대의 고통이나 이런 부분에 공감하는 능력들은 참 저하되어 있고 오랫동안 폭력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친구들, 폭력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을 수도 있고 또 상대를 컨트롤할 수도 있고 분위기를 압도하고 지배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경험했던 이런 친구들에게서 보이는 폭력성은 좀 잔인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섬뜩하기도 하고 이런 폭력에는 정말 마주하고 싶지 않은 느낌들을 받는데, 실제 예전에는 남자 그리고 고등학생들 정도에서 받았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폭력성이 점점점 저연령화되어서 이미 초등학교 아이들 사이에서도 이런 10세 이전에도 이런 심각한 품행에서 보이는 폭력성을 보이기도 합니다. 저연령화되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폭력이 이렇게 노출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좀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폭력성, 선정성, 그래서 이 영화는 19금입니다. 이런 것들에서 멘트 같은 것들, 또 방송 심의 규정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 나이에서 감당할 수 있는 폭력성에 대해서, 폭력이 주는 여러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은 실제는 좀 성인 이상 나이가 좀 되어야지 그 안에서 의미를 이렇게 찾는데, 그냥 폭력이 주는 어떤 좀 짜릿한 느낌? 우리 선생님께서 강의 지금 준비하기 전에 강약, 약강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강한 존재에게는 나도 강하게 막 치고 약한 존재에게는 더 약하게 이렇게 하는 부분들은 참 멋있어 보이고, 강한 사람한테는 굽신굽신하고 약자한테 막 강한 척하고 이런 건 너무 싫어요. 우리 마동석님 나오는 이런 영화 보면 통쾌함을 막 보기도 하잖아요.
악의 축, 상대 너무 폭력적인데, 그런데 우리 정의의 사도 같은 마동석이 더 힘으로 눌려가지고 압도적인 힘으로 상대를 막 하면 왠지 모르는 폭력인데 우리는 막 기분이 좋기도 하고, 거기에 우리 마음이 막 흐뭇해지기도 하고 시원하고 통쾌하고 막 이런 부분들을 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심리들, 강한 것, 악에 대해서는 저렇게 처벌하고 통쾌하게 이기고 선이 악을 이기고 이런 것들은 참 좋은데, 우리 아이들에게는 그러한 메시지보다 그런 저만큼 당하면 힘으로 하면 이길 수도 있겠네, 내가 힘이 약하면 당하는 거구나 하는 원래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다르게 이렇게 왜곡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고기를 먹어본 놈이 고기 맛을 안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말싸움까지 해본 친구가 실제 사람의 얼굴을 이렇게 주먹으로 때리고 또 칼을 들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실제는 쉽지가 않아요. 그렇게 폭력을, 신체적인 폭력을 해봤던 것, 도구를 들었던 것, 또 상대의 심각한 상해를 입혔던 이런 경력이 있으면 그 다음번에 다시 폭력으로 이어질 가능성들은 훨씬 커집니다. 그래서 이런 무분별하게 이런 폭력성 이런 장면들, 또 그런 악을 내가 폭력으로 이긴다는 이런 메시지가 우리 아이들이 또 노출되고 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신중하고 또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영화나 이런 곳곳에서 나오는 여러 미디어들 이렇게 봐도 이전보다 확실히 폭력성에 대한 부분이나 노출, 또 아주 자극적인 이런 영상들이 많아졌다는 것은 아마 부인하기 힘들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너무나 쉽게 이렇게 그 부분들을 접근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입원하고 있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고어물 이렇게 표현하는데 너무 잔인하고 끔찍한 이런 영상들을 보면서 거기서 주는 자극을 즐거움으로 이렇게 해석하고 있더라고요. 공감하는 부분들이 그럼 아예 없느냐? 그렇지 않았는데, 너무 많은 그런 장면들에 노출되다 보니까 그 부분들이 많이 무뎌져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른 친구에게 이렇게 또 보여주기도 하는데, 처음에는 화들짝 놀라지만 그 안에서 주는 또 묘한 재미가 있어서, 그런데 노출되고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또 위험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폭력의 이제 여러 가지 측면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폭력, 힘, 조절되지 않는 어떤 것들, 또 룰을 깨트리는 것, 이런 여러 가지 폭력에 대한 생각들이 자리 잡고 있는데, 특별히 이제 조절되지 않는 그런 환경, 또 수많은 변수들이 있는 교실, 그 안에서의 폭력, 전염성, 또 수많은 변수들, 영향을 받는 아이들, 또 이전보다는 이런 부분들을 좀 품어줄 수 있는 가족적인 분위기, 또 받아줄 수 있는 어른들, 대화할 수 있는 친구, 이런 부분들이 많이 줄어든 이 시대에는 그런 좀 힘든 감정, 노출된 어떤 어려움들, 이런 부분들이 풀어지지 않고 그게 조절되지 않은 상황에서 특별히 학교 현장에서 벌어질 수 있는 가능성들이 커졌다, 이렇게 보고요. 이걸 다 일일이 통제를 해야 되는 역할이 선생님의 역할로 이렇게 많은 부담을 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선생님 혼자 학교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폭력성을 조절한다, 이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더 성장할 수 있고 자신의 힘을 잘 컨트롤할 수 있고 좋은 방향으로 힘을 쓰는 것들은 어떤 것이고, 이걸 가르쳐주고 또 성장을 도와줘야 되는 게 저희들의 역할인데, 함께 연결되어서 그런 목표를 이뤄가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 클래스, 폭력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